예, 그 법원이 인천 아동학대 피해자죠. 11살 박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친권이 정지되면 지금 친권은 누가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가 있다면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앞서서 법원이 직접 피해 그걸 알고 직접 직권으로 지금 정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피해 요양기관, 특히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을 이동해서 지금은 친권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요. 피해 그 어떤 그 회사 같은, 요양 같은 그런 걸 찾도록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어머니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친권은 지금 상태로 보면 누굽니까? 나타난 할머니입니까? 예, 이제 그 직계 가족이나 뭐 조부모 뭐 이렇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동 부활, 친권 자동 부활로 친다고 하면 친모가 생모가 이제 되는데 못 찾잖아요. 예, 생모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건 사실 할머니일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요? 네. 친할머니. 네. 자, 친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머니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그 아이 아빠의 친어머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친할머니. 자기 아들을 고소를 했는데 어쨌든 또 그 정말 친아들이기 때문에 혈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는 아빠한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또 아버지로 인한 학대 행위가 벌써 수사 상황으로만 3년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친할머니나 큰아버지가 와서 양육 친권을 행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탁 가정에 당분간 존치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그 재판부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그 인천 남부의 아동 보호 기관의 이제 기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해놨는데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그 할머니의 아들이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권을 지금 바로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경찰이라든지 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나 큰아버지는 그 아이 아빠하고 직접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맡긴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잘 보살펴달라고 여기저기서 후원의 어떤 그 손길들이 막 답지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 중에 그런 후원금 같은 것들이 탐이 나서 아이를 맡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재판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 그 기관장께서 임시 후견이 된 분께서는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우선은 엄마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닐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갔는데 이 엄마는 사실 그 아버지하고 이혼을 할 때 내가 양육권을 안 갖겠다고 포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일단 찾아서 나중에 와서 또 이제 그 친권을 주장하면 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좀 찾아서 물론 아이한테는 모르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만약에 또 양육권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또 다시 버림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를 찾아서 근데 어쨌든 딱 정리를 하고 어떤 친권자를 지정을 해야지만 어떤 기관이 됐든 누가 제3자가 됐든 정해야지만 이 아이한테 나중에 추후에 혼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12일이 지나서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12일이 지나서 할머니가 큰아버지랑 같이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2일 동안 고민을 한 기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지금 본 것처럼 결국은 아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본인의 그 휴대폰 사용해서 200여만 원 했는 고소를 했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아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이런 측면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거든요. 또 손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친권을 행사하면서 접촉이 된다면 조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라. 이런 요청을 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고 지금 와서 이제 친권을 했다. 그런 측면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성금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론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할머니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손녀딸을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와 아들은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1년 정도는 어떻게 보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들이 그 할머니 집에 찾아왔었을 때 지금 우리 학대받은 소녀가 느끼는 여러 가지 충격 이게 굉장히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그 가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함수 소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12일이 지나서 만약에
아빠가 에린 양의 아빠가 동거녀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나 큰 아빠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나타나서 어떤 후원비라든가 이런 게 벌써 한 750억 넘는데 5천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하는 금액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또 탐을 낼 수 있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우리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결국 그 어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할머니가, 큰아빠나 할머니가 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의사는 미성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친권자를 상대로 해서 그게 재판부에 전달이 되게 되면 결국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친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친엄마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결혼 생활을 해서 다른 아이를 또 기르고 양육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 아이가 끼어든다고 했을 때는 역시 또 서로 불행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남부 아동보호기관하고 해서 정말 그 이탁을 시키는 부분을 면밀히 심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 이 친권자가 나타나자면 후견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후견인을 세워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1세, 12세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가장 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에서 물어보면 너무 어리면 묻지는 물을 수가 없지만 거의 의사 능력이 거의 있고 아이한테 누가 좋으냐, 할머니 괜찮냐 물어보고 만약 아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친권자라든지 후견인으로 지정하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받기 어렵다면 그건 좀 다른 제3자 기관을 좀 통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적어가는 건 뭐, 그 할머니가 왜 이제 나타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자기가 내 손녀를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제는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키웠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출소한 이후에 다시 만날 확률이 높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의사를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징역을 몇 년형을 선고를 받고 나올 그 가능성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친권을 행사하는 할머니나 큰아빠가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빠 밑으로 다시 속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런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구분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아이는 또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서 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살짜리 소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나 5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충분히 본인이 아마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기관 쪽에서 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애가 앞으로 장래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하는 부분을 좀 더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찰과 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박양을 위탁가정과 그리고 좋은 쪽에 입양을 하는 방법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박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